좋아요, 구독! 네, 이번 시간 ISL 이지연 대표와 함께 글로벌 증시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이 미국의 CPI 지수가 좋게 나타나면서 훈풍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 강한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이번 주 증시 향방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증시 향방을 좀 좌우할 장단기 변수가 무엇이 있을지 이번 주 증시 전망과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지난주에 CPI 발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기술주 위주의 급반등이 나왔고 우리 증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CPI 발표 이후에 상승세는 이번 주에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지난 7월 달 이후에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9조 원 이상 매수가 들어오는 정말로 그 최근 내 보기 드물게 큰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난주 후반부에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상당히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주 초반에 프로그램 매도로 좀 전환이 되면 이 부분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조정은 좀 기회로 삼으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지금 현재 그 IT, 반도체와 2차전지를 필두로 해서 장기적으로 매집이 들어오는 섹터가 있고, 반면에 이제 석유화학이나 화장품, 중국 관련되어 있는 소비재 등에서 공매도 환매가 들어오면서 급격히 상승하는 섹터가 지난주 후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외국인의 매집과 공매도 환매라는 이 두 가지 축으로 시장은 지금 현재 상승의 원동력을 얻고 있고, 이번 주에는 물론 이제 그 경제적인 지표도 발표가 중요하겠지만 정치적인 스케줄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G20에서 미국과 중국의 오늘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중국 관련해 있는 소비재들 공매도 환매가 들어오는 섹터에 조금 더 훈풍이 불 수 있을지 여부가 조금 더 판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조금 살짝 눌리더라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강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프로그램 매도 속에서 좀 눌리게 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관심을 좀 기울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CPI 영향 속에서 환율 또한 큰 변동폭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지난 11일 하루에만 60원 가까이 급락 마감했습니다. 11월 FOMC 후에 원달러 환율이 110원 가량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이 원달러 환율 속 외환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난주 이제 CPI 발표가 나면서 달러 인덱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여기는 이제 미국의 연준의 기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동안 과도한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일단은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국제 금리가 급락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도 상당폭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통화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였었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의 파운드화가 트러스 총리가 사임한 이후에 안정을 찾는 모습을 좀 보였고, ECB가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제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자이언트 스텝까지 75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달러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다른 기축 통화들의 상대적인 약세가 좀 완화되는 것도 달러 인덱스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멈추는 하나의 좀 이유가 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달러가 하방 압박을 좀 받고 있는 형국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뭐 완전히 지금 현재 스탑된 것도 아니고, 달러 인덱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시로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 환율로 본다면 지금 현재 1,300원대 초반대나 1,200원대 후반대에서 다시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는 데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달러가 단기적으로 급변동을 보이면서 달러 강세 수혜주나 혹은 달러 약세 수혜주, 지금까지 수혜주 위주로 좀 부각이 되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약간 그 조정의 빌미가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달러 강세에 대한 수혜를 좀 받았던 종목들은 오늘 뭐 조선주를 필두로 해서 상당 부분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달러의 변동성과 함께 앞으로도 단기적으로 증시에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달러가 단기적으로 급반등했던 부분들이 1,290원대 정도까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지정학적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은 여전히 달러가 여기서 약세로 전환될 거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가닥이 올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으면서 점진적인 상승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변화에 따라서 지금 달러가 일시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1,290원 내외에서 이제 반등세가 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창용 한흥 총재가 또 미 물가 흐름에 대해서 변화가 감지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 통화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달 24일 날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베이비 스텝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한숨 그래도 좀 돌린 상황은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에도 미국의 기조 변화를 예상할 수 없을 만큼 CPI가 좋지 않았더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도 이 한미 금리 역전차 현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폭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CPI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그런 압박에서 이제 한 발은 좀 물러났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보시면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차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쨌든 11월달 75bp를 인상을 하면서 지금 현재 3.75에서 4.0% 정도까지 본다면 최대 지금 우리 금리와 한 100bp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갭을 줄여야만 하는 게 지금 현재 한은의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예상할 때는 25bp 정도로 바로 내리기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50bp 내외 정도로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실제로 우리가 50bp 인상을 하더라도 한미 간 금리 역전차는 여전히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는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반대 극부로 우리 증시에 중국 시장에서 이탈됐던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지난달 우리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채권 시장에도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유입액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 이런 순유입액이 좀 많았다라는 부분은 금리 역전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급격히 자금을 유출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런 현상이 좀 고착화되고 오래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자금 이동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한국은행에서는 이번에 50bp 전후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다만 50bp를 하더라도 시장에 이제 충격을 좀 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은 총재의 멘트가 조금 유화적으로 나온다면 50bp를 하면서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동이 커지고 불규칙해지면서 금리 인상도 사상 유례없는 현상을 빚어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달 평소와 좀 비교를 해서 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한미 금리 역전차로 인해서 자금이 유출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런 금리 역전차 줄이기 위한 한은의 노력과 최근에 한은 총재의 우호적인 멘트만 나온다면 50bp 내외 정도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오히려 이제 시장 조금 더 금융시장 안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50bp 정도 내외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통위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일단 11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는 금융통화위원회 50bp 인상이 가장 유력한 예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점 차이를 좀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총재의 우호적인 멘트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코스피 지수가 올해 들어 하루 최고의 등락률을 좀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과 비롯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감지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최근 랠리에도 좀 안심하기가 이른 상황이죠. 이번 주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가져야 할지 주목할 업종과 함께 살펴봐 주신다면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전제로 하는 게 지금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CPI 발표가 나면서부터 시장이 좀 긍정적인 반응을 해오게 했는데 우리 시장은 일단 그 전부터 어떻게 보면 실제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로 전환된 거는 7월 달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순매수 기조가 들어왔고 최근에 가파르게 매수세가 유입된 거는 9월 30일, 9월 이제 하순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급격히 매수로 전환됐는데 이 금액이
어느덧 이제 7월 이후로 계산을 해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약 9조 원이 지금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는 매수세를 보였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런 외국인의 매수세가 단순히 공매도 판매에 기반해서 단기적으로 유입됐다라고 좀 보긴 어렵고요. 어제 주말에 이제 발표됐던 그 외국인 수표의 내용을 본다면 1위가 그 미국계 자금이었고 2위가 중동, 3위가 이제 캐나다계 자금이었습니다. 유럽계 자금은 스웨덴을 비롯해서 스위스가 아무래도 지금 유럽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유출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유럽계 자금의 유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동계 자금이 꾸준히 유입됐다는 부분은 확연하게 이제 수급적으로 뭔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인식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시장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그 반등의 질로 나눌 수 있는데 IT 섹터 특히 반도체나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의 매집이 한 지금 2, 3개월 이상 이어지는 섹터가 있고요. 또 반면에 최근에 지난주부터 석유화학이나 화장품 그리고 중국 관련돼 있는 소비재 등에서 공매도 판매에 따라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섹터가 지금은 매수에 지금 상승에 이끌고 있다 보는데 아마도 이제 이번 주는 지난주에 좀 과도하게 유입됐던 프로그램 물량들이 매도로 좀 전환이 되면서 일부 시장을 하락 압박을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는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에 의한 조정은 추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 주 조정받는 IT 섹터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눌림목을 공략하는 정책을 좀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고 반면에 지금 현재 공매도 판매에서 급격히 상승하는 종목들은 아마 이번 주 초반 정도가 지나면 공매도 판매가 큰 물량들이 일단락되면 오히려 조정이 조금 더 깊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판매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좀 짧은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외국인의 매집이 이어지는 IT 종목이나 개별 그 경기 관련주보다 실제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는 전략 이 두 가지를 좀 병행해서 보신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포트가 구성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외국인이 매입되는 종목들 위주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에서 일부를 좀 보시면은 눌목 이후에 상승폭이 상당히 클 수 있는 매집이 많이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두로 이제 삼성전자와 IT 그 반도체 일부의 소재 장비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지난주에 전방 산업에 이어서 이번 주는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폭을 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환 매직의 성격을 조금 더 보시면서 눌림목을 지금은 겁내지 말고 오히려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전략으로 좀 보신다면 지금 상승은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상당 부분 더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조금 적극적인 전략으로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